나왔는데 직접 지시한 거 맞으세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검찰 소환조사 임박했다고 알려졌는데 아직도 정치 공세라고 보세요? 비상계엄 선포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네, 오늘 증인도 이제 뭐 문부수로 끌어내라 이런 증언 들었다고 진술 계속 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 입장은 어떠신지. 법정에서 증언 내용을 다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언 내용이 우선 시간도 맞지를 않고 객관적 사실들과 전혀 맞지를 않아서 이게 조작된 거 내지는 허구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진우 사령관의 진술하고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진우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본관 앞까지 갔다, 본회의장 앞이라는 보고를 했다는 것인데 실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이진우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을 갖고 붙일 수가 없습니다. 헌재에서도 이미 그 홍장원이나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들이 많이 허위로 밝혀진 부분이 있는데, 오늘 오상배 증인의 증언도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측면,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의 진술과 모순된다는 측면, 그리고 객관적 사실들과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부 허구이거나 잘못 기억을 하고 있거나 본인의 여러 번 본인도 법정에서 이미지, 연상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본인이 착각을 해서 상상을, 추측을 많이 한 것으로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증인 순서가 지금 되어 있는 것에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적인 의도를 떠나서 공판의 효율성, 그리고 통상의 공판이라면 주요 증인부터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공판의 효율성이나 실질적 진실 발견에도 맞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 이진우, 곽종근, 조지호, 김봉식 청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슨 내용의 행위를 하도록 했는지, 대통령이 생각하는 걸 들은 게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면 그 이에 밑에 전달된 내용들이, 아래 이제 계엄 사무를 했던 현장 요원들에게 전달된 내용들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내려간 것이냐, 아니면 자체 판단으로 내려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지시가 안 갔는데 잘못 오해가 된 것이냐, 이런 게 명확히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공판은 중요 증인부터 신문을 함으로써 빨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판도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입장 퇴정할 때 밝히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전 대통령께서는 법정에서 오늘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따로 입장이 없으신 걸까요?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포토라인에 서셨는데 별다른 입장을 안 내놓으셨는데 혹시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헌재에서 이어지는 이 내란 재판까지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헌법상 정당한 권한인 비상계엄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것이 이게 언제로 이어지고 내란으로 지금 우율돼서 되고 있다. 그 상황이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고 대선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대통령께서 이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추가로 지금 직권남용으로 또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특정 의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다. 저 변호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법률적으로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면 폭행 협박이 따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형을 보면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입니다. 그럼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형량에서도 사형 무기에 정말 이 경미한 형량에 해당되는 것이죠. 직권남용이 법리적으로도 대는 소를 포함하는데 추가로 직권남용을 기소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면 내란죄 성립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고육직책으로 내란죄를 추가 기소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이제 오늘 다음 재판에서도 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모두 진술이나 이런 절차들이 예정돼 있는데, 네. 그때도 그러면 혐의를 여전히 똑같이 부인하는 입장으로 가실 예정이신가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진술에서 검찰에 이제 모두 진술이 있고 나면 변호인들의 이제 진술이 있을 텐데, 한결된 진술이, 한결된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엄은 계엄이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음에 오실 때는 꼭 공소장과 함께 5.18 12.12 이 내란 사건의 판결문, 대법원 판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내란죄로 기소된 공소장이 101쪽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16쪽까지 전개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나라가 참 걱정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나라 걱정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식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나라가 지금 이 상태로 되면 안 된다, 국헌이 문란하다, 국정이 마비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제대로 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고 걱정하는 것이 내란 공소장의 101쪽 중에서 16쪽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공소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정상적인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다음번 출석 때도 지금 사실 이게 경호처 요청으로도 지하 출석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다음번 재판 때도 혹시 이런 지하 출석을 요청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따로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